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퍼포먼스 에스티메이션 스트래테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겠죠. 물론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 중에 하나는 정확도일 것입니다.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 항상 더 좋은 모델이죠. 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데이터를 조금 요약을 하자면 저희가 이전에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었나? 그 메타러닝 그쪽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데이터의 사이즈가 커지고 데이터의 개수가 커지고 그다음에 레이어가 커지고 모델의 사이즈가 커짐으로 인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커졌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분야에서는 이것을 멀티 피델리티라는 분야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모델을 막 만들고 그렇게 연구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뉴럴 아키텍처 서치, 나스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를 합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게 이제 아까부터 좀 종종 언급드렸던 CIFAR10 데이터셋입니다. 6만 개의 이미지가 있고요. 이미지가 32 곱하기 32 픽셀입니다. 지금 이미지 예시를 제가 3개를 들고 왔는데요. 이게 해상도가 없어서 잘린 게 아니라 원래 이미지 크기가 이렇습니다. 원래 이미지 해상도가 이렇습니다. 거의 현재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아이콘보다도 작은 수준의 이미지 사이즈를 이제 분류를 해서 제일 왼쪽에 이거는 배의 그림이고 가운데 있는 거는 순록의 사슴, 순록의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들고 왔는데 이게 저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그 태그로 분류를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거 하나 분석하겠다는데 최초에 이제 나스 같은 경우는 GPU 800개로 28일을 학습했고 진화 알고리즘인 아메바넷 같은 경우에는 GPU 450개로 7일 그 다음에 나우 같은 경우는 200개로 하루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이 CIFAR10보다 훨씬 더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AutoML 관련해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AutoML에서 뭐 적용을 했는데 GPU 하나로 돌리는데 뭐 내년에 결과가 나온다 이러면은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모델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속도를 개선하자라는 방향성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첫째는 피델리티를 낮추는 겁니다. 피델리티를 낮춘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모델을 끝까지 학습을 다 시켜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테스트를 좀 대충 하거나 하다가 말거나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더 피델리티, 충성도는 정확도는 낮지만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좀 코스트를 줄이는 그런 메소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이 트레이닝 코스트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크게 이제 자식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과 데이터 수가 많다는 점과 데이터의 크기가 크다는 점과 그다음에 서치 스페이스가 너무 크다는 점 이렇게 4가지로 나눴고 각각에 대해서 트레이닝 타임을 강제로 축소시키는 방법 얼리 스토핑이죠. 그 트레이닝 차일드 모델을 학습하는 도중에 그만두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서브셋만 사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도가 너무 높은 모델의 경우에는 일부러 해상도를 줄이는 방법 마지막으로 서치 스페이스가 너무 큰 경우에는 각각의 레이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필터의 수 즉 컨볼루전 마스크의 수라든지 풀링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좀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나스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메타러닝에서도 나왔던 러닝 커브 예측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메타 QNN이라는 것이 나스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나스 알고리즘은 메타 QNN을 기반으로 이 CIFAR10 데이터를 나스로 학습을 시켜봤더니 러닝 커브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러닝 커브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더니 97.4% 정도의 그 분산하에서 이게 예측이 되더라 라는 것을 결과를 볼 수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SVR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얼리 스타핑을 시켜봤더니 굉장히 빠른 어떤 스피드업을 만들 수 있었다. 무려 뭐 6배, C-10에 대해서는 6배, 뭐 이렇게 스피드업을 이루어내었다. 라는 연구가 존재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굉장히 좀 특이한 개념으로 네트워크 몰피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몰피즘은 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번역하자면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이해는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몰피즘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어떤 잘 학습된 모델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모델에다가 새로운 레이어, 새로운 아키텍처를 하나 끼워 넣는데 이것을 이제 그로우업, 이제 성장시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성장을 시키는데 이때 과거에 학습되었던 웰 트레인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그대로 사용하자라는 그런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리니어 케이스, 즉 이 전체가 이제 전체 모델이 리니어한 경우에는 새로운 모델을 가운데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를 할 때 나머지 모델들은 그냥 학습이 다 완료된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요. 리니어하지 않다면 가운데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줘야 되는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처음에는 1로 이제 다 초기화를 시켜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어프로치인데 결국 핵심은 네트워크 몰피즘은 이제 기존의 나스처럼 랜덤하게 만들어진 이니셜라이징 된 아키텍처로 뭐 테스트를 하고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개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시키듯이 마치 무슨 눈꽃송이 결정을 성장시키듯이 이렇게 작은 모델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가운데 중간중간에 이제 레이어를 끼워 넣으면서 이제 몰피즘을 점점 성장시켜 나간다 라는 그런 어프로치가 이제 특이한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학습이 완료된 레이어들을 계속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는, 학습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대형 모델을 만들기가 편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샷 아키텍처 서치입니다. 원샷 아키텍처 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트가 가장 대표적인데 계속 이제 다트 이야기만 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트보다 한 단계 앞서서 나왔던 모델인 이 원샷 아키텍처 서치를 처음 제안했던 모델의 내용을 들고 와봤습니다. 원샷 아키텍처 서치의 핵심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모델 베이스드 아키텍처라고도 많이 사용되고 웨이트 쉐어링을 활용을 합니다. 웨이트 쉐어링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어떤 모델이 컨트롤러가 아키텍처를 변경시켰을 때 그 아키텍처를 다시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키텍처가 기존 아키텍처에서 학습이 되었던 그 파라미터를 최대한 유지하는 그런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타임과 그다음에 이밸리에이션 타임을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모델을 보시면 셀 내부에는 뭐 이런 식으로 커넥션을 대충 이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셀 안에서 컨볼루전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초이스 블록이라고 해서 이 컨볼루전 중에 하나, 이 컨볼루전 레이어나 맥스 풀링, 에버리지 풀링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경로를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거를 학습을 하되 이 선택이 바뀌는 경우에는 얘를 아예 그냥 터미네이트 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갖고 있다가 다음번에 성정됐을 때는 거기서부터 다시 학습시키는 그런 어프로치입니다. 즉 이 모든 선들이 다 계속 존재를 하고 선택이 안 되면 그 상태로 보존이 되는 것이고 선택이 되면은 백프로파게이션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제 학습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서치 스페이스를 한 번에 다 담고 있다 해서 슈퍼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가 계속 이제 서로 다른 아키텍처인데도 웨이트가 계속 이제 사용된다라고 해서 웨이트 쉐어링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뭐 앞서 언급드린 단점들
다트의 단점들은 이 웨이트 쉐어링 계열 모델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단점들입니다. 즉, 웨이트 쉐어링 모델들은 상부의 셀이나 하부의 셀 같은 것들이 변경이 되더라도 가운데 있는 셀은 이미 학습된 파라미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베리언스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래서 초기 모델의 어프로치에 따라서 크게 변화를 하고 좀 성능이 들쭉날쭉해지는 그런 문제점은 이 모든 웨이트 쉐어링 알고리즘들이 모두 풀어야 될 숙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샷 아키텍처 서치는 구조가 간단해지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강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속 연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